그래프를 보면서 많은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그래프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머리와 톨소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고 측정 결과와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부. 뭐가 많이 바뀌었죠? 바뀐 거예요. 똑같은 세팅이긴 한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일부러 편집을 했고 2부 오늘은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그래프를 보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는 이 그라스 45CA로 측정한 여기 이 헤드폰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DT1770 프로라는 헤드폰의 로우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 레벨축이에요. 왼쪽이 레벨축인데 저희는 항상 60에서 120까지 여기 한 60dB 정도 나오죠. 60dB를 폭으로 잡고 보여드려요. 그래프를 볼 때 레벨축부터 가장 확인해야 되는 게 어떤 제조사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0에서 한 130dB까지 굉장히 폭을 넓게 보여주고 있죠. 이 폭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런 그래프도 완전히 플랫하게 보입니다. 폭을 이렇게 넓게 잡아놓고 저희는 플랫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은 이거 뭐 사기꾼이지 뭐. 안 그래요? 이런 사기꾼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드시 왼쪽을 항상 체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20에서 20kHz까지, 이 주파수 축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로우 데이터고, 로우 데이터는 보통 3kHz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솟아있는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현재 영디비에 사용 중인 올리브웰트 타겟을 적용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올리브웰트 타겟을 적용하면 영디비에서 사용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저희는 이 그래프를 메인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먼저 상단을 보실게요. 뭐가 있죠? 저희가 사용하는 헤드폰 테스트 픽스처 이름이 있죠. 45CA. 그리고 올리브웰트를 적용했다라고 해서 올리브웰트 타겟도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기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 올리브웰트 타겟을 보여줄 때는 1kHz를 기준으로 0dB로 놓고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0dB 기준으로 이 라인에 맞게 플랫하게 나오면은 올리브웰트 타겟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좌측에 축을 보면은 위로 30dB, 아래로 30dB 내려가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주파수 축이 있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기 한 20에서 80Hz까지는 저희는 극저음이라고 하고 80Hz에서 300Hz까지 저음 영역대, 그리고 한 300에서 2kHz까지 중음, 300에서 한 2kHz까지 중음, 그리고 한 2kHz에서 10kHz까지 고음, 여기는 초고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소리 밸런스를 보실 때는 여기 저음에서 고음 구간만 봐도 이 제품의 밸런스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이 극저음 부분하고 초고음 부분은 토널 밸런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래서 메인으로 소리 밸런스만 체크할 때는 여기 한 100Hz에서 10kHz 구간만 보셔도 밸런스를 파악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DT1770 프로 같은 경우는 극저음도 굉장히 쭉 뻗어주는 약간 굉장히 플랫한 특성이에요. 극저음이 20에서 80Hz까지 극저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플랫하죠. 근데 만약에 오픈형 헤드폰 같은 경우는 100Hz 아래서 이런 패턴으로 빠지는 그래프도 있어요. 이런 그래프를 가진 제품을 들어봐도 밸런스는 굉장히 평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극저음은 좀 빠져도 이 밸런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소리의 약간 뼈대라든가 웅장함,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80에서 한 300Hz까지 저음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은 이제 베이스나 드럼의 킥베이스, 그리고 뭐 콘트라베이스 같은 저음형 악기의 기음하고 배음이 위치하는 구간으로, 이 구간의 소리가 높으면 저음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이 구간이 빠지면은 완전 텅 빈 음악이 돼버리죠. 그리고 제가 표현하는 이제 300Hz에서 2kHz까지 죽음은 상당히 넓은 구간인데, 이 구간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의 목소리가 이 구간에 들어가고, 대부분의 악기 기음도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악기를 다루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내용으로 그 악기 튜닝할 때 A키를 기준으로 소리를 맞추는데, 이 A키, 낮은 라가 A키인데 이 A키가 440Hz예요. 440Hz, 2, 3, 4, 440Hz 이 정도 구간이죠. 그 낮은 라 440Hz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소리가 어떤 음역대인지는 대체적으로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300에서 400Hz 사이 이 대역 레벨이 높으면은 굉장히 답답한 소리가 나요.
낮으면은 또 약간 뭔가 빠진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 레벨을 체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음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좀 답답하고, 또 이렇게 빠진 특성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깔끔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2kHz에서 이 10kHz 고음 영역대, 약간 고음 영역을 많이 잡긴 했어요.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는 있는데 이 구간은 음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구간이에요. 한 3, 4kHz 정도는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듣는 영역으로, 이 구간 레벨이 높으면 사람 목소리에 치차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 영역이 낮으면 음색이 무거워지는 효과도 있고, 3kHz대역을 중심으로 레벨이 많이 빠지면은 약간 이어폰, 헤드폰에서는 소리가 멀게 들리는 효과도 있어요. 한 6에서 8kHz 정도로 올라가면은, 6에서 8kHz에서는 이 레벨이 높으면은 기타나 관악기 소리에 치차림이 발생해요. 실제 관악기는 거친 음이 많이 발생하므로 실제 관악기 같은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약간 6에서 8kHz가 강한 소리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듣기 편한 부드러운 소리를 좋아한다면은 여기 6에서 8kHz 정도는 튀는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초고음 영역으로 가면은 한 9에서 11kHz 대역은 심벌 소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이 구간 레벨을 높으면은 굉장히 찰랑거리는 심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구간 레벨이 낮으면 기음밖에 없는 완전 건조한 심벌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고음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이 구간 소리를 거칠게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예로 WH-1000X 마크2랑 MDR-1A M2를 들을 수 있는데, 이 구간 고음이 강한 MDR-1A M2를 선호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이 구간이 1A M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1A M2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이 구간이 이렇게 원만하게 내려가는 WH-10X 마크2를 선호하는 분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테스트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저의 노하우를 완전히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음원 테스트를 할 때 마룬5의 음악을 듣는데요. 마룬5는 그냥 팝 음악이죠. 락까지는 아니고, 원래 락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 마룬5의 음악을 사용하는데, 마룬5 음악 중에 Nothing Lasts Forever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이 곡을 레퍼런스로 삼고 테스트한 이유는 드럼이랑 베이스 사운드가 있고, 그리고 이 애덤 리바의 목소리가 굉장히 대역폭이 넓은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성, 소리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목소리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Nothing Lasts Forever 곡을 사용해서 이어폰, 헤드폰 테스트하면은, 이어폰, 헤드폰 들었을 때 파수 특성이 어느 정도 그려져요. 일단 도입부 먼저 잠깐 한번 들어보실게요. It is so easy to see dysfunction between you and me. 인트로를 들어보시면은 이 킥드럼이랑 베이스가 함께 나오죠. 그치? 딴 하면서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킥드럼 소리가 더 크다 그러면은 이 부분 100Hz, 200Hz가 높고, 여기가 빠지면은 베이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쭉 뻗어 있어야지 베이스 소리도 같이 들리고, 베이스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가 묻힌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뻗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애덤 리바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목소리가 굉장히 약간 텁텁한 소리가 난다. 그럴 때는 200-300Hz 대역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300Hz 대역이 높으면은 굉장히 굵직한 목소리, 약간 텁텁한 목소리가 많이 나고, 여기 2kg, 3kg, 4kg가 플랫하게 그래프가 나오면은 약간 해시한, 약간 쏘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 3kg, 4kg 대역이 살짝 내려간 소리를 좋아해요. 이 애덤 리바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 3, 4kg대 배음이 많아지면은 목소리 자체가 거칠어지는, 약간 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한 3, 4kg대가 올라가면은 목소리가 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타 악기라든가 그런 것들로 여기 한 6, 7kg가 쏘는지 안 쏘는지 파악이 되고, 그리고 한 이렇게 1, 2kg 대역에서 약간 솟는 그래프가 나오면은 목소리가 굉장히 두터워지면서 목소리의 음장이 커지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중요한 심벌 소리. 심벌 소리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심벌 소리가 굉장히 찰랑거리는 굉장히 예쁜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꺼져 있다, 고음이 꺼져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냥 정말 칙칙대는 이 기음밖에 없는 심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 10kHz 이상 고음역대가 뻗어 있거나 약간 위로 올라가거나 그런 소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곡 한번 들어보면서 이어폰, 헤드폰 테스트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들어보면은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래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래도 어렵다 생각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지만은 어쨌든 이 내용을 처음 한 번만 보고 모든 걸 알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영디비 사이트에 그래프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영디비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 측정 그래프 비교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영디비 사이트 들어오셔서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은 영디비 그래프라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은 그래프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툴을 만들어 놨어요. 아래 보면 이어폰이나 헤드폰, 스피커를 선택할 수가 있고, 오늘은 뭐 이어폰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으로 올리브웰 타겟을 적용된 그래프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로우 데이터를 볼 것이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올리브웰 타겟을 먼저 골라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어폰을 하나를 선택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제품이 있죠. 오픈형은 그래프 비교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T1은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T1을 선택해 볼게요. T1하고 비에노 28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이죠. 이렇게 보면은 1kHz 기준 0dB를 1kHz 0dB 기준으로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은 T1은 저음이 굉장히 높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Hz에서 10kHz 사이를 먼저 보시면 돼요. 거기를 밸런스의 기준으로 잡고, 그 아래는 밸런스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의외로 T1이 밸런스가 좋기는 해요. 그리고 28 같은 경우는 3kHz대 dB 있고, 전반적으로 플랫한데 3kHz대 dB 있죠. T1 같은 경우는 극저음이 올라가는 밸런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T1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보고 싶은 그래프를 불러와서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T1보다는 극저음이 좀 낮은 소리가 나고, 3kHz대 좀 빠져 있고, 고음은 한 6에서 8kHz대 고음은 좀 더 잘 나오고, 고음 대역폭도 더 넓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디비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제가 영디비를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더 보기 편하게 그래프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겠다 생각했던 내용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그래프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파수 특성 그래프가 모든 걸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한 95% 정도는 그래프로 소리의 밸런스를 파악할 수 있고, 5% 정도는 청음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리뷰할 때는 항상 실제로 들어보고 주관적인 느낌도 그 그래프 아래 코멘트로 적어드리고 있어요. 그래프만 보여주면은 정보를 주다 만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도 보고 저희가 주관적으로 느낀 코멘트도 참고해서 보시면은 소리에 대한 감이 많이 좀 잡히실 거예요. 오늘의 결론, 그래프를 잘 보려면 많은 제품을 들어봐야 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기죠.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전 또 많이 느려지겠지만 열심히 다음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